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이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선명한 심령사진이다 라고 알려져 있으며, 외국에서도 이 사진에 대한 부분을 되게 좀 놀랍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라는 각자들의 토론이 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사실 뭐였냐면, 저희 방송을 좀 자주 보셨던,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BJ 분이시고 유명한 크리에이터이신 BJ 지연잉이라는 분께서 저희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진행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였고, 저희도 처음에 이걸 보고 났을 때 예전에 TV 같은 곳에서 본 적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거 조작이라던데? 라고 내용이 나왔던 거죠. 외부에도 기사가 떴었습니다. 이거 조작이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워낙에 미스테리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이게 근데 확인을 해보면 이게 조작이라고 밝혀졌던 내용은 다른 내용이었고, 이 내용에 대한 건 아직 밝혀진 게 없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리고 요맘때쯤이었습니다. 2012년 5월 대학 동기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남자 둘이서 함께 가게 됐는데요. 이들은 어쨌든 간만에 휴가를 느끼는 부분이라서 당시 좀 비쌌던 렌트, 스포츠카도 렌트를 하고 그렇게 관광지였던 제주도 이곳저곳을 다니며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행의 마지막 전날, 즉 다음날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에 그 전날에 갔던 곳이 성산일출봉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산일출봉을 남자 둘이서 올라가다 보니까 최고의 명소지긴 한데 사진을 남길 곳을 찾으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각자 한 장을 찍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봄 시즌이 되면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진을 찍어야 될까라고 생각하며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다가 여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뒤 사진을 찍게 됐던 거죠. 각자 한 장씩 찍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의 TV에서 보셨던 사진, 그 사진도 당연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의 사진도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둘은 같은 장소에서 한 번씩 번갈아서 사진을 찍어줬던 거죠. 근데 사진을 찍을 당시에 이 카메라 소유자였던 바로 이분이 좀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친구의 사진, 이 사진을 찍어주려고 할 때 카메라가 조금 이상하게 작동을 했던 거거든요. 화질이 당시 그렇게 높지 않았던 디지털 카메라였는데 뭔가 좀 소형 액자, 조그맣게 LCD를 갖고 있는 사진, 찍는 순간 뭔가 찰칵이라는 느낌은 났지만 그대로 전원이 꺼져버린 겁니다. 사진이 촬영이 됐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켜봤는데 사진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찍히긴 찍혔네. 그리고 다시 한번 바꿔서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이곳저곳 찍고 어떤 느낌도 없이 그렇게 다시 숙소로 복귀를 했던 거였죠. 다음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찍었던 친구분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숙소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끙끙 앓는 소리, 그러니까 잠꼬대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분이 뭔가 느낌이 이상한 소리, 평상시에 잠을 되게 깊게 자는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 뭔가 잠꼬대하는 소리가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해서 친구를 깨우고 왜 이렇게 잠꼬대를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악몽을 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내용이 뭔데? 라는 질문에 솔직히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 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시 잠에 들었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친구는 좀 몸이 안 좋은 몸살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동기에게 연락이 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되게 건강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정하신 상태였는데 갑작스러운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그래서 친구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가 며칠 전에 아마 좀 악몽 같은 걸 꿨던 게 뭐 할아버지가 뭐 와서 인사를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잘 뭐 좋은 데 가셨을 거다라고 위로를 했던 겁니다. 근데 또다시 며칠 뒤에 친구에게 연락이 한 번 더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사진 봤어? 야, 네가 나 사진 찍어준 거 약간 이상해. 내가 지금 너한테 이메일 보낼 거니까 잠깐 확인 좀 해봐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피사체의 왼쪽 하단 부분에 풀숲 사이에 무언가 형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물론 화질이 조금 안 좋은 걸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조금 더 선명한 사진으로 교체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혹시 너 사진 찍을 때 내 뒤에 사람 있었냐?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던 이분은 야,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있냐?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야, 너도 알잖아, 거기 낭떠러진 거.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좀 이상하긴 한데 야, 요즘 뭔가 사람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확대해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 사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 특별한 프로그램 아닙니다. 그냥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판입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분명 무언가가 물체가 있는 느낌이다 라고 보여지는 곳이었죠. 근데 좀 무서웠던 점은 바로 이겁니다. 친구도 같은 장소에서 찍었지만 친구의 장소에서는 저런 사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남았던 거죠. 결국 이 사진에 대해 제보를 하게 되었고 당시 TV특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에 대한 의문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정말 저곳에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성산 일출봉의 로드뷰로 함께 이 장소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주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로드뷰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입구부터 출발을 했을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진에 뒤에 보였던 모습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섬같이 뭔가 볼록한 게 하나 있고 그 뒤에 제도가 보이는 모습 아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 각도가 함께 나오는 곳을 찾아봐야 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자, 입구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이는 바다 쪽을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쪽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보면 방금 보신 부분과는 좀 다른, 그리고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아마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저희는 올라가는 길 쪽을 살펴볼 건데 이쪽도 아직은 그렇게 경사가 없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아마 이 섬 같은데요. 그리고 이곳이 아까 사진에 찍힌 곳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높게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각도는 이 방향입니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갔을 때 보이는 공간들, 아마 그렇게 우리가 봤던 화면과는 느낌이 다르죠. 조금 더 가봐야겠습니다. 이쯤 계단으로 올라왔을 때는 좀 가리는, 사방이 많이 가려있는 상황이라 보이지 않는 곳,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각도는 조금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에 서서히 비슷한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 여기가 찍혔던 느낌. 다만 여기는 절대로 아니겠죠. 조금 더 올라가면 서서히 그 장소와 가까운 느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곳은 아닙니다. 이곳보다는 조금 밑쪽일 확률, 아마 올라오는 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공간입니다. 이쯤 정도라면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곳의 난간에 기대어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이 뒤에 이 배경이 보이는 장소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 대한 게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이 된 거라면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띄워봤을 때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정말 사람이라면 저게 어떻게 들어갔지? 그리고 저게 왜 들어갔지? 라는 생각이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선명하게 사진으로 보게 되더라도 여기는 분명 육안상 낭떠러지 코스입니다. 저곳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모습은 절대로 아닌 거죠. 이제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심령사진. 이거 분명 귀신과 관련된 사진을 찍힌 게 맞다. 그리고 조금 소름 돋는다. 당시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찍혔던 사진을 하나씩 더 자세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씩 복원을 했던 거죠. 분명 픽셀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복원을 했을 때 그 사진의 모습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일 것이다.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이목구비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손 같은 게 살짝 보여지게 됩니다. 자, 분명히 당시에 취재를 했던 프로그램에서는 이곳에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공간이 절대로 없다. 그리고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에서 사람이 찍히려면 키가 몇 미터가 돼야지만 저 얼굴의 형상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꼬부라게 올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각도에서 저 정도 높이만큼 사람이 보이려면 정말 키가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의 포인트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당시의 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저희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내용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프로그램이 한 가지의 내용을 찾았던 거죠. 여기에서 죽었던 사람이 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일본 관광객이 1990년 4월 5일 새벽 성산 일출봉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했다. 당시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90년 4월 5일 새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 일출봉에 일출 광경을 보러 간 관광객 하라다 기야찌히로라는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다. 이날 하라다 씨를 일출봉으로 안내했던 당시 제주시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35세 이장석 씨는 새벽 5시 50분 제주시 3도 2동에 있는 팔레스 호텔에서 택시를 태우고 6시 30분 성산 일출봉에 도착. 함께 정상으로 올라가서 일출 촬영을 함께한 뒤 거기에 있던 하라다 씨가 먼저 내려가서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에 먼저 복귀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없어서 오전 9시에 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3시간의 수색 끝에 낮 12시 30분 일출봉 남동쪽 수직 절벽 쪽에서 안반 위에 하라다 씨가 실족되어 있는 상황, 하늘을 향하고 머리와 등 부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 부근에서는 하라다 씨가 일출봉 정상에서 사 먹은 것으로 보이는 우유곽이 있었는데 그곳에 일본어로 팔레스 호텔 606호라고 적혀 있었다. 즉 추락하고 난 뒤에 바로 사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 그곳에 써놨다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당시 신원을 확인하고 부산 주재 일본 영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라다 씨는 당시 1990년 3월 30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에 왔고 4월 5일 그 당일이었죠. 성산 일출봉까지 일정을 마치고 난 뒤 10시 30분 출발하는 후쿠오카행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였다 라는 기사였습니다. 근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 정말 심령사진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사망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매칭을 시키다가 이제 결국 한 사람을 끌어들이게 됐던 겁니다. 여기에 나왔던 이 사진에 대해 어떤 유가족이 나 이 사람 우리 그때 사망한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제보 사진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이분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당시 일본 관광객 추락한 그 남자다 라고 이야기하며 보냈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 TV 프로그램 방송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면 여기 있는 제주도 심령사진의 진실은 이게 예전에 죽었던 그 일본 관광객이 나타난 거구나. 둘이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오보. 아까 보여드렸던 생전에 추락했다라고 했던 그 일본인의 사진이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 얘기를 전달했고 검증받지 않은 내용으로 그때 당시 MBC 프로그램이 방송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작곡가였죠.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뭐야 거짓말이었네 라고 하게 되고 당시 MBC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문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꽂힙니다. 거짓말. 근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거짓말인 건 바로 이 사진을 거짓말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진을 어떤 일본인 관광객이 과거에 숨졌다라는 팩트와 같이 섞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더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거짓말로 입증이 된 건 거기서 이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인 겁니다. 즉 90년에 사람이 사망한 거 사실, 그리고 이 사진이 찍힌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사진이 조작이다,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근거가 MBC가 사과했잖아. 그거는 분명히 당시에 얘기했던 이 사진과 관련된 살아있는 사람이 그때 일본인 관광객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부분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일까? 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가 굉장히 궁금해진 거죠. 심령사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혼령을 카메라 같은 장비가 잡아낸 사진을 심령사진이라 부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사진에 대한 조작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도 해외에 있는 미스테리 매니아들이 이 사진을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한 가지 팩트는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절대로 조작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그림자 명암 및 그리고 나타난 모습을 봤을 때 조작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카메라가 갖고 있는 잔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잔상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심령사진이 잔상에 대한 현상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찍었던 사진의 빛에 대한 노출이 너무 강해서 여기에 찍혔던 사진을 이쪽으로 찍었을 때 여기에 서 있던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이쪽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봤을 때 야, 여기 왜 연기 같은 게 있냐? 라고 이야기하며 야, 이거 심령사진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혹은 물에 비친 모습이 찍혔다 라고 할 때의 경우죠. 하지만 이 사진은 잔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잔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잔상은 대부분 옛날 필름 카메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의 잔상에서 이렇게까지 진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말 매우 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혹시 합성이 아닐까에 대한 의문점이죠. 합성도 아닙니다. 이걸 합성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진은 원래 있는 풀숲 뒤에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풀에 대한 프레임이 전부 깨져 있지 않는 상황.
만약에 일반적인 합성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거리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데 앞에 있는 풀 같은 것, 일반적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거울 같은 것, 합성을 할 때 깔끔럽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건 앞쪽에 분명 풀 같은 게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진으로 합성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합성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이 사진도 우리가 볼 땐 진실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팩트로 확인해 봐야 될 아까의 이야기, 정말로 이곳엔 뒤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점이죠. 당시에 프로그램에서도 나가서 확인했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는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저렇게, 그리고 특히 사람이 많았던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도 사람이 되게 붐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붐비는 상황 속에 울타리를 넘어서 절벽 쪽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누군가의 눈에 띄거나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분명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의 모습에서는 알 수가 없다, 확인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합쳐보게 되면 이 사진은 정말 심령사진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 장소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찍혔다. 조작이 아니다.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의문점은 한 가지가 이겁니다. 물론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라는 게 어쩌면 아닐까라는 외국에서 보고 있는 회의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즉,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부터 다시 가보는 건데요. 여러분도 이걸 내용을 보시게 됐을 때입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처음부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혹시 돌 아니야? 아니면 여기 뭐 어디에 팻말 같은 거 아니야?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사람 같은데? 이거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하나씩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복원을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하나씩 인간의 얼굴처럼 윤곽이 있는 부분에서 여기는 코일 거야, 여기는 입일 거야, 여기는 눈일 거야 라는 문제로 점점 포토샵을 하고 그 그림을 만들어 가다가 결국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게 아닐까라는 게 회의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면서, 아니면 별자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야, 이건 되게 뭐 닮았다, 무슨 모양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입니다. 추락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TV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것만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체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었고, 사진에 대한 진위 여부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회의론자들이 믿는 대로 이 사진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나온 모습이지, 이건 뭔가 봤을 땐 돌덩어리 같다, 쓰레기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회의론자들, 그걸 제외하고 나면 모두 다 심령사진 같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내용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미스테리 야방에서 여러분과 제주도 심령사진의 진실인 바로 성산 일출봉 그 현장에 가 이쪽에 사진을 직접 찍어보고, 그리고 이쪽의 위치가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 건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유튜브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